여기 너무 귀엽고 예쁜 16살 엠마가 있습니다. 가족과 주말을 즐겁게 보낸 엠마는 내일 학교를 일찍 가야 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밤 자신의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어떤 침입자의 흔적도 찾을 수 없어서 엠마의 사망은 미궁으로 빠졌는데요. 그날 밤 엠마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등학생인 엠마는 학교에서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귀엽고 누구와도 금방 친구가 되는 예쁘면서도 웃긴 아이였거든요. 엠마의 꿈은 산부인과 간호사였는데요. 막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학교에서 최상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학교 치어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엠마가 학교에서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엠마는 많은 남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학교 풋볼팀에서 한인기하는 2살 많은 라일리였습니다. 그 둘은 금방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썸을 타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라일리는 여친이 있었습니다. 라일리는 엠마와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여친을 정리하고 엠마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약한 라일리는 자신을 잊지 못하는 전 여친이 자꾸 연락을 해오자 전화를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프롬 파티에는 전 여친을 파트너로 데려갔고요. 3학년 때는 엠마를 파트너로 데려갔습니다.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제일 싫어하지요. 엠마 역시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고 힘들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엠마 부모님은 라일리와 정리하길 충고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딩들은 자신의 인생을 너무 많이 간섭하는 부모님을 불편해했고 엠마 역시 스스로 상황을 통해 배우고 실패하고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이 둘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2년을 사귀었는데요. 라일리는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대학에 입학하면서도 엠마와 계속 만남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에 라일리 이놈은 대학에서 여자들이랑 톡을 주고받으면서 썸을 타곤 했어요. 이 일은 엠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엠마는 결심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걸 알고 라일리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라일리와 헤어지고 며칠 되지 않은 일요일, 엠마는 아빠와 오후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학교에 일찍 가야 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은 가족들은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밤중에 부모님은 누군가 집안의 문을 열었다가 쾅 하고 닫는 소리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딸아이와 아들 방을 체크업하러 가셨고 엠마의 방문을 열고 20초 정도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엠마는 아무런 요동 없이 잠들어 있었고 다시 아들 방으로 가셔서 아들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셨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빠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엄마는 엠마를 깨우러 방에 가셨는데요. 엠마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움직임이 없었고 몸도 차가웠습니다. 놀란 엄마는 911에 도움을 요청했고 구급대원들이 와서 엠마를 체크업했는데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이 와서 엠마를 확인했는데 베개 쪽에 아주 조금 피가 묻은 것 빼고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엠마는 약을 과량으로 복용했던지 아니면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엠마의 사망 소식은 학교에 전해졌고 전 남친 라일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라일리는 SNS에 그의 슬픔을 올렸고 많은 위로의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학교에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엠마가 자살했다는 루머였습니다. 엠마의 절친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전문 조사팀을 구성해서 엠마의 방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엠마의 베개 옆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는데요. 그 구멍은 총알구멍으로 보였고 엠마의 시신을 다시 부검한 결과 머리 쪽에 작은 총알이 지나간 것 같은 길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집 밖에서 엠마의 방 침대 쪽으로 총을 쏴서 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준 사격한 것처럼 보였고 엠마와 아는 사람이 한 소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집 주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총알 2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엠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사건 전주 금요일에 엠마는 친구들과 엠마 고등학교 풋볼이 이겨서 친구네 집에 모여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의 친구 제크에 따르면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데 엠마 핸드폰으로 번호를 알 수 없는 문자가 계속 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라일리를 납치해서 감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기 너머로 라일리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엠마와 친구들은 너무 놀라서 라일리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라일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엠마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친구들과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 토요일 엠마는 친구네 집에 갔다가 혼자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검은 옷에 후디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얼른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는데 그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엠마는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미국은 집들이 떨어져 있어서 차가 없이는 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도와줄 사람으로 라일리를 떠올렸고 문자를 보냅니다. 나는 오빠가 너무 싫어. 하지만 지금 오빠가 필요하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와줘. 라일리가 왔을 때 그 검은 옷의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주변의 CCTV를 뒤져서 그 영상을 찾아냅니다. 경찰은 라일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납치에 관한 전화는 장난친 거였고 검은 옷의 남자는 자신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엠마가 살해되던 날 밤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엠마가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싶다고 말해서 자신은 슬픔에 잠겨 대학 기숙사에서 계속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숙사는 엠마의 집에서 40km 떨어져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엠마의 사망 소식을 문자로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CCTV를 본 엠마의 절친들과 경찰은 검은 후디의 남자가 레일리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흐릿하게 찍혀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는 총을 찾아야 하는데 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라일리의 할아버지가 사건 전날 소지하고 있던 총이 없어졌다고 신고한 내용을 찾아냅니다. 그 총의 종류는 엠마에게 쏜 총과 같은 종류였고 경찰은 더욱더 라일리가 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라일리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는데 얼마 뒤 두 청년이 경찰을 찾아옵니다. 알렉스와 노아는 라일리의 친구였어요. 라일리와 고딩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이 두 친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라일리를 지지해주던 절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일리가 총을 없애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친구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고민한 끝에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라고 증언했어요. 라일리는 테네시 강에 총을 버리고 싶다고 했고 경찰은 증거를 잡기 위해 위험한 일을 청년들에게 제안합니다. 집안에 비디오 장비를 숨겨서 라일리와의 모든 대화가 녹화되게 하는 것과 총을 버리러 갈 때 재킷 안에 녹음기를 넣어 모든 내용을 녹음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라일리는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청년들은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이 청년들은 집에 비디오를 설치하고 라일리와의 대화를 모두 녹화했고 총을 버리러 강가에 갈 때 차 안에 마이크를 설치해 경찰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으며 적당한 때를 보다가 경찰에게 문자를 보내 차량을 덮쳐 라일리를 체포합니다. 경찰들은 이제 엠마의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안도했지만 재판은 예상 밖으로 진행됐어요. 라일리는 그냥 엠마를 겁주기 위해 집 밖에서 총을 2발 쐈다고 진술했고 집 밖에서 정확하게 엠마를 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촬영한 영상에서도 직접적으로 살인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모든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들의 판결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 배심원들의 판결문이 발표됐는데요. 라일리는 1급 살인죄로 유죄입니다.
방청객 쪽에서 환호와 함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엠마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는 라일리에게 50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밝고 예쁜 엠마는 가슴 아프게 가족들의 품을 떠났지만 엠마의 사건은 미국에 큰 경종을 울렸어요. 청소년들의 데이트가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에서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데이트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